자, 그래가지고 지각은 봐라. 지각, 멘틀, 외액, 내액으로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자,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 직접적인 방법은 뭐야? 땅 파봐. 시추법이 있어. 근데 시추법에는 한계가 있어. 야, 러시아 콜라반도에서 땅 팠더니 드릴 연결해갖고 관을 연결해갖고 팠더니 최대한 많이 판 게 15km. 15km면 지구 겉부분밖에 연구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직접적인 방법이 화산 분출물 조사야. 이게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화산으로 분출된 거잖아. 근데 그것도 겉부분만 알아. 그러면 속부분까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이걸 지구 내부 구조를 밝혔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지진파는 봐라. 첫 번째 있잖아. 지구 내부에서 이제 진동이 발생해. 이걸 뭐라 그래? 지진의 원천이라 해서 진원이라 그래. 그러면 진원에서 빡빡 퍼져나가. 그럴 때 진원의 수직인 지표면을 제일 많이 떨린다 해서 진앙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진원에서 파동이 발생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진파를 나눌 때 P파, S파, L파로 나누거든. L파는 표면파야. 근데 P파하고 S파가 동시에 발생해. 진원에서. 근데 왜 P파하고 S파냐? 자, P파는 뭐의 약자냐면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그리고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야. 그러니까 먼저 오는 파, 두 번째 오는 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속력이 빨라. 그러니까 먼저 도착해. 얘는 속력이 느리니까 늦게 도착해. 그러면 얘들아, 대신 얘는 운동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를 속력에다 써버려. 그러니까 진동의 폭이 작아. 이 진폭이 작아. 그 피해가 작아. 근데 얘는 속력보다는 진폭의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진폭이 커. 그러니까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가 크냐면 L파가 가장 느려. 그러니까 L파가 표면파였고 표면에다가 진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야. 근데 얘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한다. 응? 근데 얘는 뭐만 통과해? 고체만 통과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었어. 지진파를 연구해 보니까 지각 멘틀은 P파, S파 다 통과해. 그러면 둘 다 고체야. 근데 외액은 P파는 통과하는데 S파는 통과 못해. 그러면 이제 외액은 액체 아니면 기체지. 근데 뻥 뚫려 있을 리는 없잖아. 기체로 구성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외액이 액체구나 알았어. 근데 P파의 속도 변화를 봤더니 P파는 밀도가 클수록 고체가 제일 빨라. 속력이.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이야. 그리고 고체에서도 밀도가 크면 빨라. 그러다 보니까 P파의 속도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P파의 속력 변화를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 변한 점이 몇 점이 있니? 아예 3점이 있네? 그러면 경계가 3개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뭐라 그래? 모면이라고 그래.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자꾸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했고 모면이라고 그래. 그리고 멘틀하고 외액의 경계면 구텐베르크 면이 있어. 구텐베르크. 몰라도 돼. 그리고 외액하고 내액의 경계면이 내만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경계면이 3개니까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각, 멘틀, 외액, 내액으로 된다.
근데 이때 얘들은 고체야. 얘만 액체야. 다시 넥은 고체야. 왜 그럴까? 옆에 봐라. 자, 옆에 봐봐. 제일 밑에 왼쪽에 제일 밑에 124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적으로 야 밑으로 들어가지. 지하 깊숙으로 들어가지. 고온, 고압, 고밀도야. 밑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야 온도는 외액보다 내액이 높아. 그러나 압력이 증가하면 녹는점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녹는점이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얘가 안 녹아버려. 안 녹아버려. 그래갖고 다시 고체로 존재한다. 이해됐어? 원래 야 외액이 액체면 야 온도가 더 높은 내액도 곧 액체야 돼. 근데 얘는 뭐야?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녹는 점이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안 녹아버리는 거야. 내부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안 녹아. 그래갖고 고체로 존재한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층 구조를 알아냈다. 봐봐. 그러면 이때 성층 구조가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줄게.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야, 대륙 지각은 높에 소진되는 밑으로 또 많이 파고 들어가 있어. 많이 파고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대륙 지각은 봐라. 대륙 지각은 평균 35km. 얘는 뚱뚱해. 두꺼워. 그리고 뭘로 돼 있다? 화강암질로 돼 있어. 그리고 밀도가 2.7g/세제곱센티미터. 근데 해양 지각은 평균 5km. 현무암질로 돼 있어. 밀도가 대륙 지각보다 높고 3.0g/세제곱센티미터.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대륙 지각은 두꺼워. 35km. 화강암질로 돼 있어. 밀도는 작아. 해양 지각에 비해서. 해양 지각은 얇아. 5km밖에 안 돼. 현무암질로 돼 있어. 밀도는 3.0g/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그 밑에가 뭐가 있다? 멘틀이 있어. 멘틀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부분적으로 영용 상태야. 말랑말랑해서 특히나 연약권이 있어. 부분적인 영용 상태. 갖고 대류가 있는 열대류가. 그리고 얘는 갈라만줄로 돼 있어. 갖고 밀도가 3.3g/세제곱센티미터. 즉 얘들은 전부 다 산소하고 규소로 돼 있어. 규산염과 다. 근데 얘는 또 전체 부피의 80%야. 덥니? 얘들아 에어컨 틀어줄까? 더워? 그 다음 이제 외액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다. 얘도 뭐가 일어난다? 열대류가 일어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대류가 일어나. 근데 외액을 이루는 놈이 철과 니켈이란 말이야. 얘들은 강자성체야. 강하게 자성을 띈단 말이야. 자성이 성질을 띄어. 근데 얘가 열대류 하다 보면 마찰이 발생해. 마찰 전기가 생겨.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전기장이 생겨. 그러면 전기장이 생기지. 그러면 자기장이 유도돼. 그러면서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열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생겨. 이해됐냐?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야. 갖고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고 지구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이 지구자기장이 왜 중요하냐? 야, 지구자기장 없지. 우리 다 알지. 왜?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이라든지 태양풍 있잖아, 대전 있잖아. 해로운 광선들이 우리 지구로 완전히 쏟아져 버려. 그럼 우리는 그거 받고 뒤져버려. 진짜요. 그래갖고 지구자기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이게 일종의 방어막이지. 방어막이야. 그래갖고 철과 니켈로 돼 있어. 밀도는 10g/세제곱센티미터. 엄마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네. 그리고 내액은 다시 고치야. 그리고 얘도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야. 밀도는 13g/세제곱센티미터. 지하 깊숙이 내려갈수록 어떤 이게 고온, 고압, 고밀도 지구 내부로 갈수록 찍어. 보면 봐라. 뭐가 있냐면, 자, 옛날에 호라는 영화가 있었어. 호가 뭐야? 핵이란 뜻이지. 근데 그 영화의 초기에 새들이 갑자기 막 건물 있잖아. 창문으로 막 꼬라박아. 왜 그러냐면, 이 외계 열대류 때문에 뭐가 생긴다 했어? 지구자기장이 생기지. 그러면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철새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무리를 지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같이. 근데 이때 앞에 애들 리더제 앞에 놈이 다 방향을 이끈단 말이야. 근데 새들의 대가리 속에 보면 조그마한 생체 자석이 있어. 그래갖고 이 생체 자석에 의해서 지구자기장을 느껴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생체 자석이 이제 지구자기장이 사라져 버리면 이 생체 자석에 의해서 방향을 못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막 박히는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 왜? 지구자기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외계 열대류가 멈춰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자기장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호한 장벽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뒤지고 막 새들도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영화 내용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너희들이 어렸을 때 생산하는 있잖아, 탱크를 만들어. 얘가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 뚫고 들어가는 거야. 지구를 4,100km까지가 4,100부터 외기거든.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가갖고 핵폭탄 던져가지고 돌리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영화가 나왔어. 그래갖고 이거의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데 그 영화 보고 나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알지.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선생님이 다 설명했다. 지금 내용은 124페이지의 밑에 내용은 다 설명했지.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5에서 35다. 왜? 태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면을 뭐라고 한다고? 경계면을 모면, 모로비 치치 불연성면이라고 그래. 그리고 봐라, 지구자기장은 봐라, 지구에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으로서 외계 열대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갖고 이게 왜 중요하냐? 봐봐, 직권의 역할이 있어. 직권의 역할이 있어. 직권의 역할. 직권의 역할이 있는데, 직권의 역할을 봐라. 첫 번째,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지표면의 지형, 대륙, 해양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뭐 해류가 흘러가다가 대륙에 막혀갖고 이제 동서방향으로 운동 안 하고 남북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어.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화산가스, 화산재 등은 지구의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표의 통화 침식, 해저 화산 활동으로 수권의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야, 바닷물은 제일 처음에 바다가 생겼을 때 짰을까 안 짰을까? 안 짰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아? 어떻게 돼? 바닷물이 짜진 거야.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 왜 바닷물이 짜졌어? 이렇게 맷돌이 빠져갖고 소금 나는 맷돌이 빠져갖고 아니야. 야, 얘가 바닷물이 생겼지.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 뭐 수증기가 증발해갖고 구름이 생기지. 구름이 여기다가 비를 뿌려. 그러면 여기에 지각에 있던 암석 성분 나트륨이 녹아들어갖고 바다로 가. 그럼 바다에서는 또 해저 화산 활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염소를 방출해. 그럼 염소가 CL-야. 얘들이 만나네. 그러면 NaCl,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바닷물이 짝진 거야. 그러니까 지각이 뭐야? 염류,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제공하는 거야. 이해됐니? 됐죠? 그 다음 기권 봅시다. 이제 두 번째 기권 봅시다. 기권을 봐. 기권을 보면 기권은 뭐야? 지표면에서 공기로 둘러싸인 층이지. 기권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km의 공기층이다. 지표면에서 어디까지? 1000km까지 뻗어 있어. 근데 이 기권이 달에는 공기가 없다. 근데 지구에는 공기가 있어. 그나마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 이게 이 대기들은 뭐 때문에 묶여 있는가?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는가? 근데 그 달은 대기를 묶어놓은 거는 중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근데 우리 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있어. 근데 무거운 기체만 있어. 가벼운 기체, 수소나 헬륨은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기체, 질소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작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양이 줄어. 그러다 보니까 밑줄거나 30km 이내가 공기의 99%가 존재하는 거야. 이래서 30km 이내가 대기의 99%가 존재한다. 왜? 지구의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작아지니까 공기의 양이 작아져.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곳은 대기가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졸라 심해. 햇빛 질 때는 엄청 올라가고 햇빛 낮을 때는 엄청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꼭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거야. 산소가 부족하니까. 5000m만 올라가도 그거 걸리지. 뭐냐? 고산병 걸리지.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5000m만 올라가도 산소가 지표면에 4분의 1인가? 그것밖에 안 돼. 산소가 엄청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알았어. 미안해. 침튀겠다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미안한 거지. 네가 믿는 잘못이 없잖아. 그리고 그것도 하더라. 저기 있잖아. 어디냐? 음료수 있잖아. 회사 있잖아. 태국에 무슨 불 쓰냐? 그 레드불. 태국 거 레드불. 태국 거야. 태국 거 맞아. 근데 태국 거 맞는데 거기서는
요 에너지 드링크 음료잖아. 그 각성제 있잖아. 우리. 근데 거기서 뭐 야 우리나라의 세계 자동차 있잖아. 그 자동차 경주 있잖아. F1도 지원하고 막 많았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야 성층권에서 점핑하는 걸 했어. 성층권에서 사람이 진짜 딱 이제 뭐 날아가는 거 있잖아. 다람쥐 같이 날아가는 거 그걸로 타고 와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낙하산 타는 거야. 갖고 성층권에 떨어진 거야. 와 그걸 하려고 몇백억을 들이더라. 진짜 성층권에 떨어진 거 봤어. 야 성층권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거의 음속으로 떨어져. 철저면 음속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뭐 장비로 그걸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다가 뭐 올리는 기구까지 만들어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몇 년이 걸렸어. 그래갖고 몇백억이 들어갔어. 음료수를 파는데 그걸 해야 돼. 그걸로 광고하는 거지. 얘가 익스트림이 스포츠에다가 많이 투자한단 말이야. 그것도 그걸로 보는 거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보는 거지. 그래갖고 광고 효과가 있어. 그 광고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의 광고 효과가 있었다. 그걸 틀린 음료수 샀다고. 아니 레드불을 갖다가 알렸다고. 광고를 했다고. 레드불에서 다 지원했단 말이야. 돈을 몇백억을.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야, 그리고 성층 구조는 뭐에 따라 이게 성분은 어떻게 된다?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그리고 0.04 기타 0.04에는 뭐가 있어야 돼? 꼭 뭐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없으면 우리 지구에서는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기타에 0.03%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수증기가 꼭 있어야 돼. 이해되니? 성분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성층 구조는 봐라. 뭐에 따라하니?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나누는데 원래 4개의 층으로 나뉘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뉘는데 만약에 오존층이었대. 오존층이 성층권 내에 있는데 20에서 30km야. 오존층이 없지. 그러면 4개의 층이 아니라 뭐만 생긴다? 2개의 층만 생긴다. 왜? 원래 얘는 오존층에서 자연스러운 흡수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4개의 층이 생기는 거야. 근데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중간권까지는 온도가 낮아져. 근데 열권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으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만약에 오존층 없으면 2개의 층만 생긴다. 2개의 층만 생긴다. 써놔. 위에다 제일 위에다. 125 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써놔. 그래놔. 그러니까 그런 놈들. 그럼 보자. 그랬을 때 보자. 자 보자. 그래가지고 2개의 층만 생기는데 원래는 몇 개의 층이 생긴다? 4개의 층이 생겨. 4개의 층이 생겨 얘들아. 이렇게. 근데 봐라.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자, 그러면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게 대륙권. 그 다음이 성층권. 근데 대륙권하고 성층권에 경계면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 밑에 있는 이름의 경계면이라고 했고 계면이라고 해요. 대륙권 계면. 얘는 성층권 계면. 그리고 여기가 중간권. 여기가 중간권 계면. 대부분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열권이야. 열권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으니까. 그러면 보자. 첫 번째 뭐가 있어? 대륙권이 있어. 대륙권은 지표로부터 11km까지라고.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져. 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으니까. 원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이게 대표지는데 지표면에서 멀면 멀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줄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들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륙권은 야 밑에는 부피가 커갖고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있어. 위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부피가 줄어서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가 있어.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이 현상을 액체나 기체가 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 열대류라고 그래. 대류 현상이거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수증기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에서 눈비가 내려. 기상현상이 일어나. 기상현상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구름은 대륙권에서만 일어난다. 왜? 두 조건. 대륙권하고 대류현상하고 수증기를 만족해야 돼. 근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건 대륙권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대륙권에서만 일어난다. 거기 나왔지. 높이에 따라 대륙권은 기온이 하강한다. 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기상현상과 대류현상이 활발하다.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성층권이야. 성층권을 봐라. 야, 11km에서 50km.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다? 원래는 기온이 낮아져야 돼. 근데 기온이 높아져. 왜? 누가? 우리는 오존층한테 감사해야 돼. 유해한 자외선을 다 차단해줘. 내가 거의. 봐봐.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단 말이야. 오존층이 20에서 30km에 있어. 갖고 얘가 자외선을 흡수해. 얘가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네. 온도가. 그러면 오존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산소 O2가 자외선을 받지. 그러면 분자에서 원자로 나뉘어. 그러면 이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결합해갖고 O3가 만들어져. 근데 요새는 자 옛날에 우리가 프리온가스를 많이 썼어. 프리온가스가 뭐냐면 우리 있잖아 뭐 그 옛날에 냉매로 쓰이거나 우리 무스 같은 거 있잖아 나오게 하는 기체 가스로 쓰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오존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쓰면 한 10몇 년 걸리대. 근데 이 한 분자가 오존 10만 개를 파괴돼. 갖고 요새는 이제 프로가스를 안 써. 왜? 오존층을 파괴시키니까. 저는 냉면을 닦아서 이해됐니? 왜? 자외선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야 피부 태우지. 피부암 유발하지. 눈에 들어가면 백내장 유발해. 자외선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태양의 노래인가 일본 영화가 있었어. 걔는 뭐냐면 특이하게 뭐 10만 분의 한 명인가 뭐 100만 분의 한 명인가 자외선을 쏘면 죽어. 몸에 안 좋아. 그래갖고 걔는 밤에만 나가. 그래갖고 이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나는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 봐봐. 태양의 거다 있어. 일본 영화인데 여자애가 노래 잘 불러. 가지고 있고 그리고 봐봐 얘들아 이게 있어. 얘는 밑에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있고 위에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있어. 순리대로 있지.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 현상도 안 일어나고 수증기도 없어.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절대 안 일어나. 근데 중요한 게 야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공기에 연직순환이 없어.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없어. 야 공기 이동에서 야 수평적 이동이 뭔지 아냐? 공기 이동 중에 수평적 이동이 바람이야. 공기의 연직적 이동 상승 기류, 하강 기류, 기류라고 해. 비행기한테 무서운 거는 기류야. 근데 얘가 기류가 안 생겨. 왜? 그래가지고 연직순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즉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갈 때 어찌냐면 비행기 출발한 다음에 계속 올라가. 그래갖고 성층고까지 이렇게 성층고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성층권에서는 기류가 안 생기니까 안정이.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씁니다. 성층권이 비행기 항로야. 즉 우리가 구름 위를 날잖아. 구름 위를 난다는 거는 성층권을 난다는 거야. 대류권이 아니라. 우리 가은이 또 피곤해? 정신 차려. 가은아. 자,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를 난다? 성층권을 난다. 왜?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연직 순환이 없어. 그러니까 기류가 안 생겨. 그래서 안정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 위를 날잖아. 성층권을 난다. 이해됐니? 네. 그 다음 중요하다 얘들아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열심히 책 정리 하고 있어? 예림이는 잘 쓰고 있어? 야 예림아 수린이는 뭐 한대? 왜요? 수린이 뭐 A차는 한다는데? 걔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전화 왔어? 막 뭐 다른 공부한다는데? 자 봐라.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이제 중간권이 있다. 중간권은 봐라. 야 선생님이 이거 그림 그릴 때 허투루 안 그렸다. 얘는 중간권이 온도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 90도까지 들어가. 90도까지 들어가. 하고 중간권은 50에서 80km. 얘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지. 왜? 여기서 바로 이제 열권으로 가버리니까. 열권은 온도가 높아지잖아. 근데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왜?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 밑에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 위에는 밀도가 큰 찬 공기예요. 그러면 무거운 게 내려오고 가벼운 게 올라가고 대류 현상은 일어나. 그러나 수증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상 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리고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 유성을 볼 수 있다. 유성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천체가 지구의 중력장에 끌려 들어와. 대기와의 마찰에서 열과 빛을 내면 타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 개지. 그러면 이게 유성우야. 근데 여자친구가 별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휴가 때 여수가 갖고 뭐 이제 술 먹고 선생님이 술 먹었으니까 차 운전을 못 하잖아. 갖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까운 있잖아. 펜션에서 가까운 그 뭐냐 편의점을 가는데 길이 한 1.2km 되는데 컴컴한 거야. 컴컴하니까 다 하늘 봤다. 하늘이 낮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별이 우장창창. 와, 그래갖고 멈춰갖고 야 멈춰봐. 그러고 둘이서 별 봤다니까. 여자랑 있었어요. 어? 여자랑 있었어요. 난 못해 이 새끼야. 별 보는데 진짜 별이 엄청 잘 보이더라. 갖고 와. 근데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또 오고 있는데 오빠 별 따라줘. 미친년 그러면 안 돼. 야 운석 야 유성이 공기의 마찰에서 열과 빛을 내면 타지. 그리고 이게 덜 타고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야. 운석도 별이죠. 운석은 천차만 별이야. 가격이 하늘에서 내린 로또라 그래. 이게 주면 굉장히 운이 좋은 놈이야. 근데 운석을 맞지 그건 굉장히 재수없는 놈이야. 근데 운석도 천양지차야. 비싼 거는 엄청 비싸. 뭐냐면 이 운석을 가지고 지구의 생성 기온을 알아본다고 하는 게 있어. 그런 거면 졸라 비싸. 근데 옛날에 뭐였냐면 러시아에 유성우가 쏟아졌는데 이따만한 게 호수에 떨어졌어. 이게 일조래. 갖고 이거 뭐 했는 줄 아냐? 그때 러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다가 메달에다가 운석을 넣어준 거야. 운석을 넣어준 거야. 갖고 그때 메달이 제일 비싸. 메달 중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줄 건데. 얼마나 팔아요? 모르지. 인터넷에 서핑해봐. 운석 사다 주면 돼. 별 따가지고 하면 미친년이라 그러지 말고. 자 보자. 그리고 네 번째 10권이 있어. 10권은 80에서 1000km까지. 높이 올라갈수록 보다. 당연히 기온이 높아져. 왜? 태양 독성 에너지 직접 받기 때문에. 이해됐어? 당연히 얘는 야 밑에는 밀도가 큰 찬 공기,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있어. 당연히 대류 현상 안 일어나. 수증기도 없으니까 기상현상 안 일어나. 그리고 근데 얘는 공기가 너무 낮아. 공기가 희박해. 그러면 얘들아 공기가 희박하지. 공기는 보온의 역할을 해. 근데 얘는 보온이 안 돼. 햇빛 비칠 때는 온도 엄청 올라가. 햇빛 안 비칠 때는 엄청 떨어져. 일교차가 심하다.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어? 이제 오로라가 보이지. 선생님이 버킷리스트가 오로라 보는 거였는데 포기했어. 왜 그러냐면 어느 연예인이 진짜 신혼여행을 이걸 보러 갔대. 핀란드로. 근데 밥청 이거 졸라 춥더래. 근데 방에만 있다가 나가니까 저녁 되면 오로라 탐사하는 사람이 온대. 가이드가 온대. 그랬더니 차 타요? 그랬더니 졸라 갔대. 갖고 3시간 4시간 가더라도 못 봤대. 첫날은 두 번째 날도 저녁 되니까 찾아오더래. 갖고 또 갔대. 3시간 4시간 걸쳐갖고 갔대. 못 봤대. 갖고 3번째 날 갔대. 뭐 하는 게 없대. 오로라 보려면 오주로 가거든. 여기 핀란드에서 좀 이제 중심까지 떨어진대.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더래. 졸라 비싸. 거기도 물가가 핀란드가. 그러니까 나 포기했어. 포기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보기로 했어. 그래갖고 오로라가 뭐냐면 옆에 나왔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가 극지방상국으로 끌려 들어가. 그러면서 대기 입자하고 충돌하면서 내는 빛을 내는 현상이야. 그리고 유성우는 봐라. 태양계 내에 떠돌고 있는 천체 조각인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열과 빛을 내면 타는 현상을 갖다가 유성이고 다수의 유성이 나타나면 빛처럼 보이지. 그러면 유성우야. 그리고 자, 오존층은 자 산소 3개로 이루어진 분자 O3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산소 분자 아까 전에 말했지.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로 된다고. 그리고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결합해갖고 O3인 오존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권의 역할 보자. 기권의 역할은 봐라. 자, 기권의 역할은 자, 기권에는 온실기체가 있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래갖고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있는데 메테인도 있어. 프레온가스도 있어. 그리고 근데 이 중에 온실 기여도가 제일 높은 건 이산화탄소야. 왜? 이산화탄소가 양이 제일 많아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갖고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킨다. 그리고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해갖고 지상의 생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어려운 거 없지? 쉬어. 분포하는 물이지. 그래가지고 야 땅이 많아 바다가 많아? 응? 바다요. 바다가 많지? 바다가 70%야. 바다가 70%다. 자 보자. 뭐냐면 자 수권은 세 번째지. 수권이지. 수권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이야. 가지고 바다가 70%로 더 육지보다 많다. 그러면 야 분포는 해수가 97.2%야. 그리고 육수가 있는데 육수가 나머지 2.8%인데 이 중에 빙하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 강가호수가 제일 적어.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기 때문에 우리도 물을 아껴 써야 돼. 봐봐. 분포는 수권의 물은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육수가 차지하는데 육수는 빙하수, 지하수, 그 다음 강가호수로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해수가 옆에 봐라. 97.2%지. 육수가 2.8%야. 근데 이 중에 빙하가 2.15, 지하수가 0.62 등등. 그 중에 강가호수가 기타가 0.03이다. 그리고 성층구조는 이 층상구조는 뭐에 따라 구분해? 성층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자,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뭘로? 이렇게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하고 심해층이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해. 자, 봐봐. 혼합층은 약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되고, 야, 수온약층은 한 1000km, 그리고 1000m 이상이 심해층이야 다. 근데 이때 이렇게 층상 구조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뭐 있어? 바람하고 뭐가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어. 근데 바람은 겉에만 불지. 그러니까 혼합층만 불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분단 말이야.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혼합층에 제일 많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 수온약층까지는 들어가.
근데 심해층까지는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자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은 혼합층의 온도가 제일 높아. 근데 왜 온도가 일정해? 바람이 혼합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바람이 혼합작용해갖고 찬물하고 덤물을 섞어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그리고 이 바람의 두께가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는 두껍다.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가지고 적도 무풍지대야. 바람이 잘 안 불어.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근데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 그리고 수온 약층은 바람은 안 부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 전달돼.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 그러니까 밑에 온도가 낮아져.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수온이 낮아져. 그러다 보면 얘들아 봐봐. 수온 약층은 따라서 수온 약층은 야 밑에가 밀도가 큰 차가운 물, 위에가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야. 순리대로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연직 순환이 안 일어나. 그래서 얘도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층이야. 가만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가운데 가만히 있어 버리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려요. 그래갖고 얘들이 혼합층과 따라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됐니? 그리고 심해층은 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게 일정해 버린 거야. 그리고 야 계절이나 위도의 영향도 안 받아. 그리고 전체 부피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봐라. 혼합층은 뭐라고 나왔어?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가장 높지. 바람에 의한 혼합되어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즉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온 약층은 야 바람의 영향 안 받고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만 받으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 층이다. 그리고 수온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여 매우 안정하므로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그리고 심해층은 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 수온이 매우 낮다.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다. 그래서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고려라. 그러면 위도에 따른 청산 구조가 좀 틀리다. 위도에 따른 청산 구조가 좀 틀려. 이거는 뭐에 있냐면 저위도의 청산 구조예요. 저위도는 뭐라 했어? 아까 처음에 온도는 제일 높지. 그러나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 근데 중위도는 이렇게 돼. 중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게 받으니까 온도는 낮아. 그렇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 근데 고위도는 어떻다? 이거야. 고위도는 위에도 차고 밑에도 차. 그러다 보니까 청산 구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나 이거는 책이 안 나왔잖아. 그러나
자, 보자. 그리고 수권의 역할이 있다. 수권의 역할은 자 수권의 역할은 봐라. 수권의 역할은 어디냐면 저기 수권의 역할은 첫 번째 물의 비열이 크다. 비열이란 건 뭐냐면 물질의 특성이야.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 크지? 천천히 가열된다 때문에. 비열이 작지? 빨리 가열된다. 그러니까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 중에서 누가 비열이 클까? 뚝배기가 커. 그러니까 뚝배기는 야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으니까 우리가 찌개를 보거나. 근데 양은 냄비는 뭐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팍 온도 올리고 팍 식어버리잖아. 근데 왜 우리 집에서 아무리 끓이면 그래도 김밥 천국 라면 맛이 안 날까? 뭐의 차이가? 화력의 차이. 화력이 여기는 LPG로 있잖아. 이만해 구멍이 졸라 많아. 그러니까 화력이 한 번에 하니까 팍 끓여버린다. 그러니까 쫄깃쫄깃하지. 맛있지. 그리고 물은 비열이 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70%도 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체온 유지가 편한 거야. 봐봐. 물은 비열이 크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에 공급하고 수중 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한다. 넘겨. 그 다음 이제 생물권이다. 생물권인데 생물권은 뭐냐? 모든 생물이 동물, 식물, 미생물을 포함하는 그걸 생물권이라고 그래. 생물권을 보자. 자, 봐봐. 인간과 미생물에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그래. 분포는 생명체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를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계의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냐면 자 생명 가능 지대는 뭐냐면 이거야. 여기에 지구가 있는 거야. 여기가 생명 가능 지대. 자,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바닷물이 생겨갖고 그 바닷물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물이 있어야 돼. 액체 상태인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서 수금은 너무 가까워 태양에. 그러니까 물이 무슨 형태로 존재해? 수증기로 존재해. 그리고 화목토천해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이 무슨 형태로 존재해? 고체 얼음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물이 존재하지만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 그리고 더불어 적절한 대기의 두께, 그리고 자기장 높이를. 이해됐어? 이게 조건이 지구만 맞으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자,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이 형성된 이후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직권의 변화, 지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 외권 봐봐. 외권은 지상 1000km 이상의 영역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으로서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지.
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거의 모든 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만약에 태양이 사라지지, 우리 지구도 다 멸망해, 다 뒤져.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외권의 자기장은 뭐야?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뭐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 다음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보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끼리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 이걸 상호작용이다. 금봐라. 첫 번째, 자, 지구계에는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이 있어. 근데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얘는 물질과 에너지 흐름이 있다. 야, 물질은 교환한다 그래. 에너지는 뭐라고 한다고? 흘러간다 그래. 에너지 봐봐. 물질은 뭐 한다고? 순환한다고. 에너지는 흐름이 있는 거야. 흘러간다고.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까지만 포함한다. 보통 외권은 잘 포함 안 해. 외권도 포함하긴 포함하는데 얘는 물질 교환을 안 해. 뭐는 해? 에너지만 교환한다. 에너지만. 왜? 선생님, 물질을 왜 교환 안 해? 인공위성 내보내고 유성 들어오잖아. 그건 예외적인 경우야.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외권하고 지구는 뭐만 교환한다? 에너지만 교환한다고 보면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자, 지구 시스템의 첫 번째 상호작용에서 지구 시스템의 각권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봐봐,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밑줄과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에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상호작용의 예 보자. 이제 아이고 이제 배고프네. 한 끼도 안 먹었더니 진짜요? 이제 배고프네. 니들 수업 끝나고 좀 먹어야 10시까지 수업해야 되니까 뭐 좀 먹어야 되겠다. 모르실 거예요. 몰라. 내가 봐야지. 쉬는 시간에 먹어야지. 자, 보자. 그러면 상호작용의 예가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자 봐라.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가 있다. 자, A는 뭐니? 직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갖고 첫 번째 봐봐. 사막의 바람에 의해서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형성된다. 이거는 뭐야?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되지. 이거는 뭐야? 직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B는 뭐야? 자, B는 직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인데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의 일이 발생한다. 직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해안 절벽과 해식 동물이 만들어진다. 이건 뭐야?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뭐 C는 뭐야? 수권하고 기권의 상호작용인데 해수면 위의 바람의 영향으로 편충해류가 발생한다. 이거는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 다음 열대 해역에서 두꺼운 정난울을 만들어서 태풍이 발생한다. 태풍은 뭐야? 기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그리고 태풍은 야 뭘 하니? 저기도에서 고위도로 열 에너지를 운반하고 그 다음 수증기도 운반해. 야 옆에 나왔어. 태풍의 발생 봐봐. 태풍은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5도에서 15도 정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그러면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수증기가 많이 포함하고 있어. 수증기에 잠재된 열이라 해서 잠열이라고 해요. 이게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물로 옮겨가면서 응결열을 방출해. 그 에너지 가지고 태풍이 운동 에너지 바꿔서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잠재된 열이야. 응? 그 다음 E를 보자. E는 누구야? 직권하고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자, 식물뿌리가 D부터 보자. D는 기권하고 생물권이야. 상호작용이야. 식물의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기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의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E는 뭐야? 식물의 뿌리가 자라서 암석을 풍화시킨다. 이건 뭐야?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직권의 토양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직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F는 봐라. 바다의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적조가 발생한다. 적조라는 거 옆에 봐봐. 여름에 바다로 유기물이 많이 유입돼. 그러면 물고기에 먹여야 되는 영양염류 플랑크톤이 갑자기 이 새끼들이 증식을 해버려. 이게 이분법이야. 얘들은 절반으로 나뉘어. 분열법이라고 해. 하나가 2개가 돼. 2개가 4개가 돼. 갖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려. 플랑크톤이. 그럼 얼마나 무식하냐면 거기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어. 그러면 지도 죽고 거기에 살고 있는 오페로도 다 죽어. 그러면서 지가 빨간색으로 돼. 그러니까 적조현상이 발생한다. 이 적조현상 발생하면 거기에 양식장 망해버려. 그리고 이게 민물에서 일어나면 녹조현상이라고. 이거는 이제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해양 생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받는다. 이거는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봐봐. 외권하고 기권. 태양풍의 입자가 지구의 극지방 상국으로 끌려들어와 대기와 입자에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가 발생한다. 이거는 외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또 유성체가 지구 중력에 끌려들어와 대기와의 입자에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유성이 관찰되는 것, 이것도 외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계 운동으로 주변에 외권에서 지구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거는 직권이 외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외권과 식물이 외권에서 유입된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지. 그럼 외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옆에 봐.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말할 때는 외권을 보통 빼놓고 말해. 근데 엄격히 말하면 외권까지 포함해야 돼. 근데 왜 그런지 보자. 옆에 봐봐. 외권과 다른 권역의 상호작용 봐봐. 보충자료에 왼쪽에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역과 달리 상호작용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 거의 물질의 이동은 안 한다고 보면 돼. 따라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외권을 제외하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됐지? 그 다음 127페이지로 올라와. 이제 각권의 상호작용에 봐봐. 직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대륙 이동이라든지 판의 운동이야. 직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화산 기체 방출이라든지 황사 발생이야.
직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지진의 일 발생이라든지 해수의 염류 공급이야. 직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 서식처와 영양분 제공이야.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풍화 침식 작용, 사구 형성이야. 기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기 대순환 전선 형성이고, 야,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해류 발생이라든지 엘니뇨야. 엘니뇨 옆에 봐봐. 보충 자료에 나왔다. 엘니뇨나 라니냐는 기상 이변에 의해서 발생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상 이변이야. 엘니뇨는 뭐야? 태양의 적도 부분의 해역에서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 연안, 페루 연안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유지되는 거야. 라니냐는 반대다. 응? 라니냐는 뭐냐면, 야,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뭔 뜻이냐면 스페인어야.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많이 쓰잖아.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많이 쓰잖아. 근데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뜻, 엘니뇨가 어린아이, 남자아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라니냐가 어린 여자아이라는 뜻이야. 스페인어로. 그래갖고 이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화돼. 그러면 이 서태평양으로 동태평양으로 따뜻한 물이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동태평양 페루 연안이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평상시보다. 근데 라니냐는 반대야. 무역풍이 강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 따뜻한 물을 갖다 서태평양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엘니뇨하고 라니냐야, 기상이변이. 이해됐지? 이거는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V자국, U자국이 있어. V자국은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계곡을 V자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침식작용에 의해서. 근데 U자국은 빙하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해식동물의 형성. 그리고 수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태풍 발생이나 증발이다. 그리고 수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해수의 혼합, 그 다음 적용수역의 형성. 적용수역은 뭐냐, 얘들아? 우리나라 동해안에 북한에서 북한 한류가 흘러. 그리고 남쪽에서는 동안 난류가 흘러. 그래갖고 동해안에서 참 난류와 한류가 만나. 그래갖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게 적용수역이야. 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도 많고, 찬물하고 더물하고 섞이니까 한류성 어종도 살 수 있고 난류성 어종도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어장 형성, 적용수역이 형성된다. 그 다음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수중생물의 서식처와 물을 제공하고,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화석연료 생성이다. 땅에 고사리가 묻히지. 고생될 때. 이게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석탄이 돼. 그리고 땅에 미생물이 많이 묻히지. 그럼 여기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고 천연가스가 된다. 그러니까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지. 그리고 생물에 의한 풍화가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광합성으로 기권의 성분이 변하는 거. 생물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생물체에 의해서 수권의 성분이 변하는 거.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먹이사슬 형성이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우리 생명의 존속, 생명을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보호하는 원리다. 직권은 봐라. 초대륙이 되지. 초대륙 판기하라 그래. 근데 초대륙은 뭐야? 모든 대륙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지. 그러면 이 가운데 있잖아.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모이지. 대륙이 모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살던 놈들은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지는 거야. 그리고 해류가 단순해져. 그러니까 기후가 단순해지니까
생명들이 멸종을 해버려. 근데 다시 벌어지지. 그러면 서식지가 확대되고 기후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종이 출현한단 말이야. 따라서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되면 다양한 기후 및 환경이 만들어지며 생물의 다양성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거야. 따라서 지표 환경의 다양화는 생물의 다양성의 주요한 요인이다 라고 생명체를 갖다가 전소하게가 만들지. 성우야 뭔 생각하냐,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 기권을 봐라.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와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오존층에서 태양 자외선을 갖다 차단하지. 육상 생명체가 오존층이 생겨가지고 육상 생명체가 탄생한 거야.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바다는 자외선을 원래 막아줘. 물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존층이 형성 안 될 때는 바다에만 살았어, 생명체가. 근데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육상 생명체가 출현했어. 고생대 때. 그 다음 봐봐. 그리고 강수를 통해 육상 생태계에 물을 공급하고 대기 대순환은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수권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해수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생물권은 광합성에 의해 대기로 공급되는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기권의 오존층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배출된 산소량이 증가하면서 형성됐다.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근원적인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활동이 이거 되기 전까지는 이제 자연계에서 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갖고 평형이 유지됐어. 근데 이 평형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의 균형을 갖다 깨는 놈이 있어. 누구야? 인간이야.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요새는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했지. 그러면서 지구가 온난화됐다. 라고 기권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직권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직권의 풍화작용이 훨씬 활발해졌다. 그리고 생물권은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수권에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수에 녹아들어가 있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태양이 산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옆에 봐. 해양 산성화는 뭐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해수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해수의 pH, 수소의 이온의 농도는 증가했어. 근데 pH는 낮아져.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산성이야. 그래서 해양이 산성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 열대 밀림의 파괴하고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표 변화. 자, 우리가 그러잖아. 요새 브라질에 아마존이 있지. 아마존을 뭐라고 불러? 지구의 폐라고 부르지. 왜? 여기에서 굉장히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아마존도 이제 과잉 경작하고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니까 이제 산소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량은 늘어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보자. 사막 지역이 확대되면서 인간 활동으로 숲이 파괴되면서 과잉 경작 등 파괴되고, 과잉 경작 등으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표의 반사율이 변한다. 사막 지역이 확대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봐봐. 우리나라는 중국 놈들이 다 황사를 일으킨 거야. 중국에 고비 사막이 있어. 고비 사막이 어디까지 확정돼 버렸냐면 북경 앞에까지 확정돼 버렸다. 그리고 타클라오 박한 사막, 몽골 고원, 거기서 발생한 황사가, 미세먼지가 편선풍 타고 우리나라에 고기압으로 위치할 때 날아와. 이라고 이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황사 일수가 어떻다? 증가한다.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의 증가로 지구 환경 변화,
산화활동의 증가로 인해 기권과 수권으로 배출된 유해 물질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시킨다. 그 다음 넘겨. 그리고 숙제는 내가 줄 거야.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숙제는 줄 거야. 지금 나눠줄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더 하고 끝낼 거야. 그 완자 안 푼 사람들은 풀고 이것도 풀어. 자 보자. 봐.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그리고 밑에 봐봐.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은 돌고 돈다 그래. 순환한다 그래. 봐봐.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보자. 에너지는 흘러가. 그러면 첫 번째, 야,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이 있다.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이 있어. 세 개야.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건 세 개야. 뭐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 99%를 넘어. 그 다음 큰 게 지구 내부 에너지. 제일 적은 게 조력 에너지야. 한번 보자. 거기 봐봐. 태양 에너지는 자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지. 그래서 태양에서 발생한 이 에너지가 태양계 전체를 다 커버한다. 얘가 날씨 변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동이 된다. 옆에 봐라. 자, 보충 자료에 보면 각권에서 태양 에너지의 활용, 수권은 물의 순환, 해수의 순환시키고, 직권은 풍화 침식 작용, 지형 변화, 생물권은 광합성,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인데, 원시 지구에서 미행성 충돌열이 축적된단 말이야.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과 방사성 원소의 분결이 있어. 방사성 원소는 뭐냐면 원자핵이 불안정해. 그래갖고 방사선을 방출하고 나서 안정된 원자핵으로 되려고 해.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방사선 원소의 분결이야. 이걸로 지진,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다. 그리고 얘가 외계 운동, 멘틀의 대류나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야. 이해됐니?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해. 근데 누가 영향이 더 클까? 달하고 태양 중에서 조력 에너지. 태양이 훨씬 크지만 지구에 가까운 게 누구야? 달이 더 영향력이 커. 꼭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해안 지형의 변화를 하게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해수면의 변화, 또 연안 생태계와 갯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는 태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99.9%다. 압도적으로 많아.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원은 전환한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 또는 바람을 일으켜갖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이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근원이 틀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바뀔 수는 없어. 근원이 틀려. 근본이 틀리니까. 이해되니?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빨리 끝내줄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니들이 힘들까봐. 그래, 기다려. 문제 갖다 줄게.